평양에서 뉴욕까지 강행군을 펼쳐온 문재인 대통령. 일단 꽉 막혀있던 북미 대화의 길을 열긴 했는데 여전히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비핵화 협상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정 박사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의 대화를 이끌어낸 건 정말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전선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뉴욕에 가서 연설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제 입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평화체제 만드는 그 프로세스의 장에 계속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큰 견인 장치로 생각을 하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걸 입구로 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워싱턴 조야에서 알려지다시피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등산로로 치자면 그 입구가 아니라 산 중턱쯤 어디쯤 가서 이제 나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은 다음에 예. 중반까지 좀 가서 그때쯤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들 가시화가 됐을 때 이게 비핵화 평화체제라고 하는 큰 산이 있다고 치면은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워싱턴 조야의 입장이라서 지금 약간 좀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대화 촉진자, 중개자 역할로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설득 작업에 좀 힘을 쏟았는데 특히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종전선언이 취소 가능하다고 한 것은 예. 아마도 실제로 취소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이것이 정치적 선언인 만큼 그렇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구속력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국제법적으로 사례가 없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 안에서 보통 종전선언이라는 구절이 삽입돼 있었던 것이지 예. 종전선언을 따로 하고 평화협정을 따로 맺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과연 어느 정도의 법적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도 했다가 이게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종전선언을 취소한다고 하면 예. 이것은 그럼 다시 전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그 해석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지금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가능성은 높고 대신 미국이 가져야 할 법적 부담은 적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전선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선례가 없었다라는 걸 아마 시청자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취소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가능한 얘기긴 하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취소도 가능한데, 예.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상황에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종전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는 정전협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선언을 예.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종전선언을 만약 취소한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랬을 때 이게 정전협정 체제로 돌아가느냐, 예. 아니면 그냥 다시 개전이느냐, 전쟁 상황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조금 더 어정쩡해질 수 있는 것이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서 그것을 취소했을 때 그게 정전협정 체제로 돌아가서 다시 그냥 정전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상황이라면 다시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한 면이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정책 당국의 이제 의지인 것 같고 저희 같이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한 200% 신념을 가지고 평화로 이제 가는 가속 요령을 좀 네. 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번에 유엔에서 과연 이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부분과 이 비공개 메시지가 무엇일까?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재 완화, 거기다 예술단 교류와 같은 예. 좀
수준은 좀 달라 보이는 여러 가지 미국이 할 수 있는 상응 조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중에 아마도 이러한 것을 미국의 상응 조치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인지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도 북미 간 협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북한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그 상응 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종전선언이나 그 외의 다른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국무부 성명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미국이 선제적으로 먼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와중에도 조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종전선언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종전선언이라는 어젠다를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안 내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온 친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이 될 경우 미국이 이 부분을 입구에서 거절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의 대상으로서 거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지금 안 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연내 종전 선언 가능성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나 보시나요? 지금 시한이 이제 연내로 잡아놓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종전선언이죠. 그 남북 4.17 남북 그 판문점 정상선언에서 이제 합의가 된 것인데. 연내 이제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성도 높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만약에 이제 10월 중에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실무 회담들이 열리고 여러 준비들이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 양 정상이 혹은 뭐 남북 미중이 모여서 한다거나 남북미가 모여서 한다는 것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선언 정도까지는 아마 그런 합의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생각도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관료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업적을 성과를 내보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북한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과거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종전선언 역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북미 정상이 모두 모여서 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그러한 형식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이라는 데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한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나오는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올해 안에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미국의 상응 조치고 하나는 이 평양에서의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그 비공개 메시지가 무엇일까? 근데 이번에 유엔에서도 뭔가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나중에 이제 역사의 퍼즐을 좀 맞춰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이제 지난번에 9월 평양 공동선언 제5조가 핵심 내용이죠. 5조에 이제 미국의 상응 조치, 그에 대한 북한의 추가 조치, 이 두 개를 등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문제고 지금 비공개 메시지에 이제 북한의 추가 조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 언급을 했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의 일반적인 비핵화 방법들,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방식들의 접근을 이제 말고 다른 식의 방법들의 접근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일각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가 조치라고 하는 게 추가 조치라고 하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한다고 북한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라는 폐기 조치가 아니라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 이제 자기들은 영변 핵시설이나 동창리 풍계리 같은 것들 폐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상응하는 그게 이제 더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했는지 폐기를 예. 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내용들이 친서에 좀 담겨 있고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아마 검증 문제는 이미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인스펙션 검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증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들이 좀 담겨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대화의 모멘텀이 다시 좀 물꼬가 트인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친서에 담긴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다는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데도 지금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제재 완화는 절대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또 북한과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북한의 미국의 액면 그대로의 의도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이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에 사실 북한으로부터 나온 구체적인 행동은 이제 평양 선언에 담긴 비핵화 조치에 관한 의사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된 것은 친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친서에 이런 협상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겨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 북한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변화된 모습이라고 본다면 본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7월 달에 pompeio 장관의 3차 방북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이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미국이 주는 무엇과 본인들의 어떤 조치를 교환하겠다라는 아주 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그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또 무엇인지를 아마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향후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하게 되는 핵 리스트 신고라든지 네. 그에 따른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이행이 된다면 미국이 지금 비핵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재의 완화나 해제는 없다고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핵화가 실제로 진행되게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제재가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해제되는 뭐 예를 들어서 유엔의 결의안이 뭐 6개 이상이 있는데 네. 그중 뭐 수준이 낮은 것부터 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제재 완화 역시 거론이 되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지금 친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친서길래 이걸 예술 작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두 번째는 아베 총리 앞에서 이걸 공개를 했단 말이죠. 뭐 물론 내용물을 편 건 아니지만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의 내용을 이제 받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고까지 이제 극찬한 얘기 트럼프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특유의 어법일 것 같은데 예. 뭐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에 대해서 이란과의 핵 협정을 이번에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하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블리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의 아마 이제 좀 과장된 어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친서의 내용은 이제 우 박사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고 아마 구두로 전달이 됐겠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지만 친서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핵화의 의지들이 다시 담겨 있을 것이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에 이제 흡족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또 이제 구두 설명을 들으니까 이 글로만 봤으면은 그냥 좀 그랬을 수도 그러려니 있어요. 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어떤 내용들일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싱크로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받을 정도로 그렇게 좀 높이 평가를 한 것이고 아베 총리 앞에서 이제 그것을 펼쳐보였던 얘기. 근데 나중에 이제 비핵화 과정이 진전이 되고 평화 체제가 조금 만들어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들이 많이 들어갈 때 그때 돈을 낼 곳은 결국은 청구서를 한국 아니면 일본입니다. 예. 결국은 가장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지금 그렇게 아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마침 또 일본 아베 총리랑 회담하는 장소, 일본도 또 북한 문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냥 즉흥적으로 좀 보여준 걸 것이고요. 근데 굳이 해석을 붙여보자면 나중에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할 것은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라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좀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 박사님도 지금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요. 근데 정 교수님 설명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주머니에서 꺼낸 게 실제 친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친서라고 전달을 했을 때는 예. 엄청나게 큰 봉투에 네. 굉장히 질이 좋아 보이는 봉투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것을 보니까 그냥 A4 보통 종이에 접혀져 이 스테이플러까지 찍어 있는 예. 그런 종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실제 친서인지는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분일 워낙에 것이다. 과장을 하다 보니까 연출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연출의 가능성이 안 받은 건 아니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굉장히 치하하는 내용이 저는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유엔 연설도 다른 참가자들이 웃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업적을 굉장히 과시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워싱턴에서의 많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면서 과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얘기가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보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관련해서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리고 애매하게 5개월이 걸리든까지 이렇게 붙였거든요. 시간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걸 두고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해석이 많습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이 재밌죠. 2년, 3년 얘기하다 그다음에 5년이 아니라 갑자기 또 5개월로 그러니까요.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유의 어법으로 이제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이제 과장되게 또 표현을 한 것인데 이제 시한보다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한 것일 수 있죠. 예. 그 시한에 쫓기 전에 6월 11일이라고 하는 그 북미 정상회담 1차 때 예. 6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5월 달에 좀 옥신각신 하다가 그 시한에 맞춰놓고 하다가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회담으로 좀 많은 비판을 예. 역풍을 맞은 바가 있죠. 그래서 시한을 잡아둔다는 것의 위험성.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굉장히 깨달은 것 같고 현실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을 현실화 시키되 미국이 원래 목표로 하는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고 예.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네. 했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또 뭐 이제 역제안을 하는 것이죠. 시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제안을 하는 뭐 이제 그런 뭐 거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받으니까 뭔가 여유가 생겼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는데 박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워싱턴 내부의 많은 저항에 사실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저항은 지금 북한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의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 없는데 특히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이 시점에 해주는 것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비판을 매우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해온 어떤 정책을 이제 변호하는 그리고 본인의 정책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북 문제의 이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북한이 실험도 하지 않고 어떤 시설도 파괴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김정은과는 사이가 좋고 여전히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시간표보다는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그냥 풀어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기 위한 그런 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국 기자라면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찌됐건 미국의 상응 조치 그리고 비공개 메시지 공개도 하나도 안 됐고 북한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당초 약속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분명히 비판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워싱턴 조야에서의 비판이 바로 딱 이런 지점이죠. 도대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사실 구체적으로 없는데 지금 뭘 믿고 지금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또 하겠다고 공식화를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끊임없이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일반적인 비핵화 방식과는 좀 다른 식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큰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추가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핵화는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지 네. 않습니까? 핵 리스트부터 이제 제출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가서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되는데 북한은 지금 그 방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핵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집문서, 땅 문서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맡겨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폐기한 것들을 일단 와서 보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떤 이 신고와 검증을 좀 통폐합해서 하는 뭐 새로운 유형의 원포인트로. 뭐 그렇게 하는 예. 것으로 뭐 새로운 그걸 이제 창의적 해법 혹은 뭐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그걸로 비핵화 가능하겠다고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만약 방식들도 진짜 그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역풍을 불러오게 되겠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들이 앞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폼페이오 장관도 뭐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번 4차 방북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8월 말에 이제 방북이 사실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되었고 예. 그 사이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유엔에서의 여러 회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4차 회담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회담이 또다시 이런 부침을 겪느냐 안 겪느냐의 어떤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4월, 6월 회담 이후 이 비핵화 회담이 계속해서 부침을 겪고 있었던 이유는 어떤 합의의 틀, 협상의 틀로 정확히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왔을 때 리용호 외무상을 직접 만났고 그것은 단순히 유엔 무대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다는 의미에 더해서 북한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협상에 나서고 그 협상의 카운터파트로 리용호 외무상을 정해달라 하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만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 대표와 협상을 할 카운터파트도 지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협상이 지정이 된다면, 협상의 파트너가 지정이 된다면 이렇게 특정 사안에 있어서 양국이 회담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부침을 겪는다기보다 보다 더 정해진 틀에 따라서 회담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4차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을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회담의 상대로 지정을 해준다거나 예. 그리고 또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를 뭐 최선희 부상으로 또 정해진다거나 하게 된다면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보다 더 부드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전선언도 그렇고 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변수로 꼽혔던 게 11월 중간 선거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크게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게 갈수록 계속해서 격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달에 방북 취소를 할 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니까 이게 네.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는데 또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죠. 또 방북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중요한 아주 변수이긴 하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고 중국이 또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또 큰 변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중 간의 힘겨루기죠. 거기서 네. 이제 중국은 강대국들이 힘에 이제 투사를 서로 할 때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 이제 뭐 분산돼서 힘을 분산해가지고 이제 싸우기보다는 힘을 집중해서 이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한테 서로 이제 싸움 힘겨루기를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중국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죠. 괜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발목 잡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에서 종전선언은 뭐 남북미 간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뭐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지금 일단
그 정치적 선언 문제, 이렇게 가벼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모종의 해석일 수도 있을 건데요. 예, 그런 식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부담을 지금 국면에서는 지고 가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좀 앞으로 장기화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승기를 잡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총평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